6월 달에 올해 성장률 1.6%로 전망을 했는데 이번에 0.8%로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을 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것은 미국의 그 관세 인상입니다.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또 내수에도 일부 부정적으로 파급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새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 한국은행 금통위가 오늘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기존의 2.75%에서 0.25%포인트 낮춘 2.5%로 다시 결정한 건데요. 지난해 10월 이후에 7달 사이에 벌써 4번째 금리를 내린 겁니다. 자, 이번 금리 인하의 핵심,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최악의 상황이다. 이걸 반영했다는 분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 지난 4월 달에 환율이라든지 이런 제반 여건들을 반영해서 금리를 내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이 1분기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역성장했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냈다라는 것이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번에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우리나라 내수라든지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 이번에 한국은행의 결정을 유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글쎄요. 기준금리가 저렇게 0.25%포인트가 낮춰졌어요. 예.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들이 느끼시기에 예. 자, 그러면 우리 가계 생활 네. 그리고 우리 실시간 생활에 실제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지금 끼치게 되는 건가요? 0.25%포인트가 떨어졌다는 게? 일단 0.25%포인트만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기획재정부 소속의 이제 민주당 의원이 분석하게 있는데요. 1%포인트로 계산했으니까 이걸 4분의 1로 좀 나누게 된다라면 현재 지금 이제 부채가 있는 분들 네. 평균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대략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자 부담이 경감이 됩니다. 아하. 근데 우리가 이제 이자를 낸다라는 부분들은 가처분 소득에서 이자를 내는 거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월급을 받는 것보다 가처분 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네. 본다라면 지금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이자 부담이 25bp, 그러니까 0.25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내린 것을 감안하게 된다면 대략 한 50만 원 정도 또 이자 부담이 경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데 매달 50만 원씩 이자가 절감된다. 이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이 목표를 하고 있는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인해서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 관련 소식 얘기하면서 네. 그나마 제일 반가운 얘기 같습니다. 워낙 안 좋은 얘기만 많이 하다가 그렇죠. 그러면 예. 추가로 또 내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올해? 일단 올해 한 차례 정도 내지 두 차례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미국이 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지금 이제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라면 우리도 또 여력이 또 넓어지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아무래도 추경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런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금리 인하가 내수와 경기를 살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가계대출 이 갚느라고 고생하시던 분들, 특히 또 자영업자분들에게 아주 희소식이 될 만한 내용이긴 했는데요. 계속 이런 소식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렇게 금리 인하가 결정된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요. 먹거리, 마실거리 뭐 이런 가격들이 지금 슬금슬금 줄줄이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업체들은 지금 원가가 인상돼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대선이라고 어수선하니까 네. 이때 분위기에 틈타서 슬쩍슬쩍 올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뭐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겁니다. 네. 근데 뭐 저희들도 일상생활 하다 보면 하루에 한두 잔씩은 커피를 드시죠?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커피를 먹는데 커피 가격이 최근에 이제 우리 소비자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직장에서 많이 마시는 이제 믹스 커피가 한 7% 정도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마시는 이제 원두 커피도 대략 한 200~300원씩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 선거를 앞두고서 올렸다라고 보기에는 업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원두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20%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아하. 때문에 이들로서도 원가 부담이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초콜릿 가격이 많이 이제 우리가 소비자 가격이 올랐는데 초콜릿 제품 같은 경우 한 11%가 올랐어요.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 초콜릿을 만드는 원료가 카카오인데 카카오는 1년 사이에 90%나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도 고육지책이다라고 항변은 나름대로 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속담에 그 어디서 오약근 매지 말라 뭐 이런 네. 것처럼 꼭 공교롭게 이렇게 됐지만 나름대로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치킨 가격이 올라갔던 것은 이제 브라질의 그 고부연성이 그렇죠. 또 그런 AI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AI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근데 이 외에 다른 것들이 올랐다라면 우리가 충분히 업체를 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인상폭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초콜릿, 치킨, 음료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게 또 하필이면 우리 이 자식들 네. 간식 사줄 때 많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애들이 뭐 먹고 싶다는데 그 돈 없다고 안 사줄 수도 없고 지갑도 사정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보통 이제 우리의 중산층 정도 된다. 중산층 분들 보면 가계부채도 또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가계부채에 있어서 이자 부담이 경감된 만큼 네. 상쇄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